네, 지방대장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보수층 잡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 후보 등록 시작일인 어제 이재명 후보 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당사자인 유 후보는 경청 투어를 하느라 직접 신청은 하지 못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의 이런 내홍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표정을 저희가 세 갈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정청래 의원은 승리를 자신했고요. 그다음 김민석 위원장이랑 노종면 의원은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공격 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남을 찾은 자리에서 경남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서 국민의힘의 처지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분 말씀 중에 또 하나 제가 자주 쓰는 게 있어요. 정치는 말이야,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 정치는 너무 격변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괜찮은데 뭔가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다 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집단을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자빠지게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박 부대변인님, 사실 이 표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앞말보다 뒷말이 더 중요하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후보 강탈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점에 동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의 정당 가치를 본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용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의문점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본령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삶을 특히 지금 현재 파면 사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민생의 위기, 우리 국민들의 갈라진 이 마음을 통합하고 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이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이 정당의 가치성조차 발휘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겸손하게 그런 자세,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후보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후보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승리를 자신하는 이재명 후보 목소리 들어봤고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투표장에 안 나갈 것이다. 빈 텐트에 파리만 날릴 것이다. 라고 꼬집었네요. 구부장님. 네. 저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자중질환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분열되고 있고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여론조사에서도 앞서 있는 데다가 그 어떻게 보면 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그 처지가 이 분열로 비치고 딱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본 투표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자신에 대한 후보 교체 시도를 어떻게 봉합하느냐, 그리고 메머드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중도, 아직 이 표심을 정하지 않은 중도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앞서 있다고 해서 자만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른 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신중론을 펼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라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계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견제를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제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사기 단일화가 안 되니까 다시 일본 국적의 대선 후보를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김문수 후보를 놓고 이제 일본 국적 대선 후보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장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는 정치권을 떠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었죠. 그때 그 국민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른바 광등성명 논란 있었고, 이 대한민국이 없어졌을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주권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일본국인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게 역사관이 바로 세워진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확하게 철회하고
취하고 본인의 입장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주자가 생겼을 때 이제는 그 후보를 향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인식은 어떠한지, 그 당시에 우리의 국적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금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또 이 부분의 극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지금 못 벗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상당히 무리수를 뒀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우려 섞인 지적 중에 하나가 자유통일당에 오히려 역으로 M&A 당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무관하지 않거든요. 이런 극우 세력과 절연했던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김문수 후보로부터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이건 짧게 송 대변인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종합적으로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정청래 의원, 또 김민석 의원 이런 분들의 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은 여전히 상대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 김민석 의원의 말 보면은 뭐 어떤 기상천외한 부정을 음모할지 모르는 악마적 상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민의힘과 상대 후보를 악마화시키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정당성, 컨텐츠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요. 이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는 말이 있죠. 자꾸 이렇게 그 국민의힘에 표를 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국민의힘 당원들도 안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태도는 이미 선거 다 이겼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김영삼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 중에서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된 3자 가상대결 지지도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1.1%를 얻었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31.1%, 이준석 후보는 6.3%로 나타났습니다. 구부장님, 네. 어쨌거나 국민의힘 입장에선 저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는 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실 때는 조사 시점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 3자 대결 조사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조사고 무선 ARS 100%로 실시된 조사입니다. 자, 유선 응답이 없이 무선 ARS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분들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5월 7일부터 9일이라는 것은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교체 시도가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기 전 여론조사입니다. 예. 아마 저 3자 조사는 김문수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도 아마 넣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후보가 된다라면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는 조사였다라면 내일부터 실시되는 조사는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호 1번, 2번, 3번이 부여되고 프랜카드가 붙고 일주일 뒤면 선거 포스터가 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대한민국 5년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바뀌겠거나 주권자들이 각성하고 대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이후에 실시되는 조사가 진짜 지지율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의 조사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후보가 확정되고 후보가 등록된 이후에 실시되는 대선 민심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여론조사도 또 지켜봐야겠군요.